혹시 계획 임신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정 엄마 시점 전엄씨 유진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임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배란일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배란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일 손쉽게 나의 생리주기, 생리 예정일, 배란 예정일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날짜가 어느 정도 정확하신 분들은 이런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생리가 좀 불규칙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란 테스트기가 좀 더 정확하실 텐데요. 여자는 365일 가임기라고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배란일입니다. 어플에서 그 배란일을 알려주면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 3일 정도의 관계를 가진다면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히 배란일을 알고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임신이 될 확률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온법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체온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배란 테스트기랑 같이 잘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정확한 배란일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주의사항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 구강 체온계를 준비하시고요. 보통 체온 측정 시 앞에만 살짝 물게 되면 정확한 체온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서 혀를 위로 올리고 깊숙이 혀 안쪽까지 넣어서 체온을 측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움직임 없을 때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매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정확한 체온이나 고온기, 저온기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의 정확한 배란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배란일이 다가오면 평균 체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때를 저온기라고 하는데요. 배란이 되면 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를 고온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가는 날, 그날을 배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배란을 하고 나면 온도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온기는 생리할 때까지 체온이 계속 상승하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갑자기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생리가 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안 한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고온기가 유지된다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임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체온법의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평균 체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온도에 따라서 내 평균 체온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적극 추천드리기는 힘든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궁 경부의 점액으로 배란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배란일이 다가올수록 난소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점액, 즉 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달걀 흰자 같은 콧물 냉의 양상으로 나오는데요. 점도는 배란일이 다가올수록 더 쭉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콧물 냉이라든지 맑은 냉이 많아졌다고 하면 배란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란 점액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배란이 되기 때문에 배란 점액을 보면 그때부터 3일 정도는 임실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배란 테스트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임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바로 배란 테스트기, 즉 배태기를 쓰시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소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별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하게 배란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초음파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임신이 안 된다고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요. 배란 테스트기를 계속 사용했는데도 임신이 안 될 때는 정확한 배란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가면 초음파를 통해서 언제 난포가 터질지, 언제 배란이 될 건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일반 산부인과를 가셔도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난임센터를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난임병원에서는 인공수정, 시험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시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보다는 배란 초음파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는 난임병원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배란 초음파를 볼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생리 후 10일 뒤에 방문하셔야 정확한 배란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난포가 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며칠 뒤 다시 방문해서 초음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초음파를 봐도 난포가 터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생리 주기가 많이 불규칙하거나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 배란 유도제를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장기에 복용하게 되면 자궁벽이 얇아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처방은 잘 해주지 않고요. 배란 유도 주사로 서너 번 이상 날짜를 받아서 시도를 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보통 인공수정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관계를 가지시면 바로 임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임신이 계속해서 안 되면 처음에는 느긋했던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스트레스, 의무감,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임신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방법들로 1년 넘게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면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난임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하지만 연령 불문하고 임신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넘게 계속 임신이 안 돼서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결과는 부부가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행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왜 임신이 안 되지? 하면서 더 큰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7에서 8쌍 중에 한 쌍은 난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3쌍에서 4쌍 중에 한 쌍은 이처럼 이유 없는 난임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수치도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마음에 여유를 두고 편하게 임신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1년 동안 별다른 피임 없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만 35세가 넘어가면서 난소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6개월간 시도를 해봤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 40세 이상이신데 빠른 임신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모두가 부담감 없이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간다고 해서 바로 임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내 상태에서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임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